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바바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의 내용들을 바로 이 앞에 있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 가정용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옷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중에 다양하고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내 몸에 맞는 옷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시중에 옷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가 그래도 조금 만들어 봄으로써 조금 저렴하게 입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원하는 모양의 옷을 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그리고 천에 재단하고 그래서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옷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하긴 한데요. 가능한 쉬운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첫날이기 때문에 직접 바로 뭐 옷을 디자인해서 바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신체 치수를 재는 건데요. 내 몸에 맞게 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줄자, 아니 시중에서 많이 보셨을 이런 줄자, 센티자이고요. 이런 줄자를 이용해서 제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재는 방법은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게 되시면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재야 될 치수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글씨는 신체 각 부위의 명칭, 기본적으로 옷을 만들 때 필요한 명칭들입니다. 우선 치수 먼저 보시면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가슴 둘레 같은 경우는 어딘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재는 방법은 양팔을 살짝 벌리고 그다음에 비피점, 유두점을 지나는 가슴 둘레를 둘러주시고 자로 그다음에 다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허리는 허리 부분에서 가장 잘록한 부위를 역시 같은 방법으로 허리를 둘러서 재주시는 거고요. 엉덩이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부분에서 가장 넓은 부분 또는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재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꽉 맞게. 왜냐면 사람은 운동도 하고 숨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꽉 맞게 재시면 나중에 실제로 옷을 만들었을 때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 여유를 두시고 재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어깨 너비가 있는데요. 어깨 너비는 양 어깨점에서 그 사이를 재주시는 건데 직선으로 그냥 재시는 게 아니고 보시면 뒤 목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경추 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앉아주실 거거든요. 그 부분이 뒤 목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나는 자연스러운 곡선 상태로 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등 길이 같은 경우는 그 뒤 목점에서 그다음에 허리 라인까지도 직선으로 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팔 길이가 있는데 팔 길이도 어깨 너비와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재시는 게 아니고 어깨 포인트에서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지나서 손목까지 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팔을 내리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직선으로 일자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혀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재주시면 됩니다. 명칭 같은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동둘레는 여기 보시면 여기 겨드랑이에서 어깨 이렇게로 둘러지는 부분, 이 부분이 진동둘레이고요. 그 다음에 안목점은 목 앞쪽에 있는 중심에 있는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목점은 말 그대로 목에서 옆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깨점, 그 다음에 BL 같은 경우는 가슴둘레, 이 가슴둘레 여기 부분을 BL 라인, 그 다음에 WL은 웨이스트 라인이라고 해서 허리 라인, 그리고 힙은 힙 라인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보 라인은 팔꿈치, 그리고 뒷목점은 아까 말씀드린 경추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명칭들이나 뭐 치수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들만 제가 표시를 했고요. 차차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상태로서는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수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형이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형 만들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원형은 이제 옷을 만들기 전에 옷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탑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겨드랑이 암홀, 진동둘레, 그리고 허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에 가장 기본적으로 몸에 딱 맞게끔 만들어진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 원형에서 이제 연장해서 다양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패턴을 그려볼 건데요. 패턴까지가 오늘 내용이세요. 패턴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패턴을 일단은 그리기 전에 또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복잡한 건 아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가 필요하겠죠. 자도 있어야 되고 종이도 있어야 되고. 종이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종이 같은 경우는 이런 2절 종이입니다. 저는 지금 인터넷에서 대량 주문을 했는데 좀 오래 보관하다 보니 좀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아무튼 요런 2절 종이 모조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가 필요하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제도를 하시는 거고요. 네, 필요한 게 자 50cm 자이고요. 30cm 자는 쓰셔도 되지만 조금 힘드실 거예요. 50cm 자, 그 다음에 요게 암홀자라고 하는 건데요. 곡자라고도 하고, 여기가 보시면 이 모양이 바로 진동 둘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명칭 있죠. 진동을 그리는 부분이에요. 곡선이 지금 많은 부분은 이 곡자로 다 그려요. 네크라인이라든지 여기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 곡선자를 이용하고요. 이것도 곡선자예요. 여기 보시면 완만하죠. 요거는 이제 완만한 곡선. 완만한 곡선에서 직선까지 연결해서 그리는 곡자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네, 또 하나 여기 직각자라고 있는데요. 한쪽은 센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은 자세히 보시면 분수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기역자. 여기가 직각이죠. 직각자예요. 길고 무게감도 좀 있고요. 요 자는 원래 요 자를 사용해서 제도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고요. 50cm 자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필요한 거는 직각자 제외하고 나머지 요 세 가지 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도 용지하고, 그 다음에 연필하고 지우개, 그리고 색깔 펜 같은 거,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한두 종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제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전문가들은 아니고 뭐 기성복 만드는 패턴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호를 상세하게 그리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내가 알기 쉽도록 뭔가 표시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색깔 펜 정도 한두 개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필요한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 바로 패턴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게 되시면 먼저 기초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초선이에요. 앞, 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준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 뒤는 뭐냐면 앞판, 뒷판이에요. 뭐냐면 사람을 세로로 이렇게 그 중심선을 걷을 때 좌우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판 한쪽 그리고 뒷판 한쪽만 그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른쪽 앞, 그리고 오른쪽 뒤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씩만 그리고 실제로 옷을 천에다가 재단할 때는 2장씩 나오도록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도할 때는 이렇게 앞쪽 앞쪽 한쪽, 그다음에 뒤쪽 한쪽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 그리고 기준치수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준치수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가슴둘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직각자 할 때 설명드렸지만 분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옷의 제도를 할 때는 이렇게 분수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센치도 있고 뭐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수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는 아까 설명드린 그 직각자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요. 바로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센치를. 그런데 저는 불편해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50cm 자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준 치수가 2분의 가슴둘레. 제도를 할 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치수가 바로 가슴둘레예요. 가슴둘레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여기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고 지금 등길이 부분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2분의 1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2분의 가슴둘레가 기준 치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80cm가 가슴둘레가 나왔다. 그러면 2분의 가슴둘레는 40cm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 치수는 40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2분의 1은 곱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cm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센치를 적용을 해서 변환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24분의 1도 있고 한데 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고요. 24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제 24분의 4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분수 같은 경우는 센치로 변환을 해서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기초선 가로선 보시면 2분의 가슴둘레 플러스 4 풍력여번 되어 있고요. 2분의 가슴둘레는 말 그대로 그냥 기준치수 2분의 가슴둘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0cm면 40cm 플러스 4. 4는 여유분인데 말 그대로 옷의 품,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 4cm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기초선은 왼쪽에 등길이라고 되어 있죠. 등길이 잰 치수 센치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 부분은 이 기준 치수에서 곱하기 각 분수를 하셔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1 같은 경우는 아까 20cm 나왔고 24분의 1을 적용하면 대략 한 1.7에서 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뭐 하나 지금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BL 라인이라고 해서 가슴 라인이 중간에 지금 길게 가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그 2분의 1 적용한 20cm가 있잖아요. 그 맨 위에 기초선 가로 라인에서 20cm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길게 중간에 바스트 라인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스트 라인을 3등분을 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점선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색깔 동그라미 핑크색으로 등가 표시도 했어요. 같은 사이즈죠. 그래서 3등분을 해서 항상 제도할 때는 뒷판을 먼저 그리게 되는데 뒷판에서 첫 번째 3분의 1 지점, 3등분한 첫 번째 지점에서 24분의 1 되는 치수대로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위로 품선을 그려주네요. 이쪽은 뒷판이 그리니까 뒷품선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분의 1은 약 1.7 내지 8c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3분의 1 지점에서 1.78cm 정도 더 나아가서 위로 품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앞판도 똑같이 그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품선을 그리게 되시면 중간에 이제 그 품선 사이를 다시 한번 2등분해서 그 2등분한 점에서 뒷판 쪽으로 1cm 더 간 지점에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바로 옆선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그리실 때 가슴둘레가 만약에, 다른 신체 치수에 비해서 가슴둘레가 유난히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이즈는 그냥 보통인데 가슴만 많이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지금 저희 기준 치수가 가슴둘레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그 가슴둘레에 맞춰서 제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이즈가 똑같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 요 품선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여유를 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가슴 그 라인을 가슴 둘레 치수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좀 더 많게 해서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초선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성선을 그려볼 텐데요. 네,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뒷판부터 항상 뒷판부터 그리시는 거고요. 이제 숫자로 그리신 순서를 간략하게 표시했고요.
1번 목둘레. 여기는 이제 뒷판이니까 뒤 목둘레가 되겠죠? 뒤 목둘레서부터 그다음에 어깨 너비, 그다음에 진동둘레, 그다음에 옆선, 허리선 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 외곽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다트까지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일단 제가 가이드라인대로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리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우선 이 패턴을 그리실 때 이 부분은 왜 이렇고 이 부분은 왜 이렇고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신체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서 제대로 하시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옷을 디자인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체 부위를 빨리 이해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둘레, 어깨 너비, 뭐 진동, 옆선 이렇게 해서 외곽을 그리고 다트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다트가 나와 있는데 일단 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옷을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평면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옷을 입었을 때는 저희가 몸은 굴곡지기 때문에 이런 다트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다트는 나중에 천에 재단했을 때 접어가지고 박아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제 신체에 맞게 약 굴곡이 생기게 되겠죠. 입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뒷판 같은 경우는 어깨 다트, 여기 보시면 허리에 있는 허리 다트 원래 2개고요. 근데 여기 지금 뒷판에 어깨 다트가 없고 여기 옆에 보시면 0.8 저분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뒷판에는 허리 다트, 어깨 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앞판에는 옆 다트, 그리고 밑에 허리 다트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 어깨 부분에 제가 이렇게 기역자로 끝에 어깨 끝에 직각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직각 표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딱 봤을 때 이거 여기가 직각이구나 다 아실 만한 부분 제외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여기 앞판에 보시면 허리 라인을 기초선에서 아래로 3cm 더 내려 그렸어요. 그 이유는 앞판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여성복 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부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분이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3cm 아래 내려서 앞 처진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허리 라인 밑으로 조금 그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게 희미하게 보시면 목둘레나 진동둘레 이런 데 보시면 희미하게 U자 모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희미하게 보실 텐데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 자 설명할 때 말씀드린 진동둘레 재는 아물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굴곡이 많은 쪽을 이쪽 머리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용하시라고 표시를 해둔 거고요.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하면은 쉽게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빨간색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검정색 외곽을 그리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완성한 다음에 안쪽에 다트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가이드라인대로 하시면 특별히 어려우실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앞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모습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선. 그리고 이제 뒷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어깨 다트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깨 다트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어깨 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접은 부분 0.8cm 접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접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먼저 여기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그리시면 이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은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선을 절개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절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접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끝에까지만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접게 되면 오른쪽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트를 어깨에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트 길이는 6에서 7cm까지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진동둘레는 이렇게 접은 부분은 좀 삐뚤어지기 때문에 조금 완만하게 곡선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뒷판은 여기가 지금 이 모습이 어깨 다트가 있는 모습까지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뒷판하고 앞판 다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패턴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정이 요 패턴을 가지고, 천에다가 놓고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봉틀을 이용해서 이제 완성을 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이제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것저것 많이 설명드릴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잘 따라올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 과정, 아까 말씀드린 과정은 그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뭐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나머지 과정, 원형을 완성을 해보는, 실제로 천을 이용해서 완성을 해보는 네, 과정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